네, 영화 세계의 주인 방금 보신 세계의 주인 만든 윤가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개봉 첫 주에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비는 저의 성덕잔치 같은 네, 저를 위한 그 자리로 열어봤는데 아마 오늘 감독님들 팬이신 분들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되는 자리인데 빨리 감독님들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초희 감독님, 윤단비 감독님, 이옥석 감독님, 임선혜 감독님 네, 자리에 계십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게 개봉 첫 주라서 제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모더레이터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감독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데서 못하는 이야기들을 조금은 꺼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저희 마케팅 팀께 제가 이 영화 만드는 동안 가장 힘이 됐던 감독님들 모시고 하고 싶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너무너무 흔쾌히 바쁜 스케줄을 다 물리치시고 첫 주에 시간을 내주셨어요. 우선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그냥 한번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오늘 자리에 오신 소감 같은 거 한마디씩만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방금 이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다 먹먹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것도 가장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분이 이분일 텐데, 예, 아무쪼록 이 영화의 해가 안 가고 어떻게든 이 영화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보기를 염원하면서 잘 열심히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초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단상이 기니까 약간 기자회견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저도 초희 감독님이랑 같이 진짜 해가 안 되고 영화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아마도 다들 그냥 제가 본 이상으로 영화를 좀 좋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좀 나누다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섭입니다. 이제 시사회 때 감독님 영화를 봤는데 저희 모두 보고 몸이 아팠어요. 몸으로 영화를 이제 보고 근데 되게 말은 아끼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다라는 이런 말, 영화 진짜 최고다라는 말이 뭔가 이 조금을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에 와서 몸으로 좀 당신 영화 너무 좋아요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늘 제 영화 지비보다도 훨씬 긴장되는데요. 제가 주책맞게 오늘 또 막 이렇게 말하다가 울컥할 수 있는데 그냥 네 이해해 주시고요. 옆에 옥석강님한테 꼬시고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영화 또 관객과 어떻게 또 잘 얘기될 수 있도록 예, 잘 대화하고 가겠습니다. 네. 임선혜 감독님이셨고요.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작품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저도 이 감독님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방금 제 영화를 보신 분들일 텐데 보통의 주비라면 이 영화 자체에 대한 Q&A랄까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는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의 GB일 텐데 좀 다른 GB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제가 감독님들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게 진짜 기자회견 같이 뭔가 잘못한 것을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자리라서 좀 부담스러운데 방금까지도 옆에 카페에 얼굴 요만큼 맞대고 막 이야기하다 왔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만나던 감독님들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붙잡고 끙끙대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안 옆에서 저의 이제 고군분투를 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감독님들이라서 그냥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가 요동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조금 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관객분들께도 질문을 받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떨리네요. 이게 예, 이 테이블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떨리니까 감독님들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어낸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제 그것을 간신히 붙들고 이제 이것을 정말 해도 되나 안 되나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요동치는 저 안에 저를 만나는 순간도 있고 이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감독님들에게 처음 꺼낸 순간이 있어요. 그건 저만 기억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이 그 청주에 놀러 갔는데 한의원에 그때 왜 갔죠? 청주에 제가 아는 분이 한의원 하는 따님이 있는데 예, 거기 가면 싸고 좋은 정말이에요. 예,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기차를 타고 청주에 가서 우리 글만 쓰니까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차 타고 이제 한의원 가서 막 침 맞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끝없이 만나면 수다를 떨거든요. 그날 기차에서도 저희 지적받았잖아요. 시골하고 진짜요. 그 기차 타고 가면서부터 저희가 막 서로 무슨 얘기 쓰고 있는지 막 이제 막 친해지는 그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작품 처음 시작할 때 계셨던 그 구정환 대표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구정환 대표님 지지해 주셨지만 이런 이야기는 좀 불편하고 무겁지 않아? 이게 뭐 시장에 내놨을 때 괜찮겠어라는 업계의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 자체는 이미 소재에서부터 불편해서 보지 않을 거다라던가 무리일 것이다, 잘 다루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주로 들었는데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면서 좋네요, 재밌겠다, 더 궁금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이게 이야기 자체를 궁금해하셨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혹은 뭐 이런 방향은 좀 위험할 것 같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고 그 순간이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주로 듣게 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괜찮겠어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저는 간직하고 있어서 감독님 이렇게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도대체 이 테이블 이거. 네. 그때 혹시 그 순간이 생각이 나시는지 그냥 궁금하고 저희가 그때 막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을 때라 그냥 뭐 이런저런 아무 감상도 좋으니 뭔가 그날이나 뭐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그 순간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말 중구난방으로 잘 하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감독님 말씀에 너무 또 공감이 되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첫 영화도 노인 여성 주인공인데 거기에 또 성폭력 이야기고 두 번째 영화도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을 다루는 이야기여서 사실 그냥 감독님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창작자로서는 남이 하지 않은 이야기의 희소성 때문에라도 아 이건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들기도 해요. 근데 감독님의 그 고민과 그 말씀은 사실 진짜 저희끼리는 뭐 이게 뭐 시장에서 어떻고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윤가은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또 어떤 안전지대 안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요즘 감독님 영화에 이제 영화 보고 평해 주시는 분들 중에 되게 인상 깊고 너무 좋았던 게 신났던 게 돈 많이 줘라 윤가은 영화 좀 많이 찍게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감독님의 고민 또 여기 계신 감독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냥 진짜 조금 여기서 감독님 어떤 분들은 얄궂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 믿음이 있어서 일단 꺼내놓고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선시여서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저는 문득 궁금했던 게 그 임선혜 감독님 69세 처음 봤을 때 진짜 충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감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다니 이 사람 누구지? 이런 그 궁금증이 엄청 컸는데 그때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준비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기말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여성을 말하자면 질투하게 되는 비장애인 여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 보고 싶었는데 이 여성 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살아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발딱발딱 숨쉬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처음 하실 때 어떤 주변의 어떤 시선이랄까 혹은 내 안에 어떤 검열이랄까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으셨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도 감독님도 이거 준비하실 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걸 준비할 때 막 일단은 이게 시장성에서 많이 핀잔을 들었거든요. 그냥 노인 주인공인 영화를 누가 보느냐 뭐 여러 가지. 근데 당시에는 이제 미투가 터진 시기여서 거기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분위기가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젠 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용기를 냈던 건데 정말 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세기말의 사랑도 저희 이모가 저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 그런 사람들을 딱 이렇게 뽑아서 영화를 해야지가 아니라 제 주변에 그냥 이모가 있었으니까 이상하다. 내가 아는 장애인은 저렇게 착하지 않고 까탈스럽고 막 지랄맞은데 그런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제 주변의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선 이게 감독님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상하게 감독님의 면면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 주인과 그 주인의 주변을 통해서 되게 씩씩하시잖아요. 저는 감독님이 그 주인의 상황과 겹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면면들이 다 내가 아는 윤가은이 보이네? 이게 너무 보여서 그냥 감독님이란 사람이 그 성정과 그런 뭐 어떤 태도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들이 영화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있는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관객으로 봤을 때는 감독님은 그냥 감독님 걸 그냥 꺼내서 하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모두 앞에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이걸 왜 한다 그랬지? 개인적으로 들을 걸.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윤나비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처럼. 네. 아니 마이크 갖고 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입을 떼고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한마디 더 보태면은 강 감독님 자체가 그냥 다 마찬가지였지만 자기 검열이 엄청 심한 사람이니까 어떤 창작을 하거나 영화를 만들 때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내가 막 구태여 뭐 그 검열 하나를 더 얹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저의 입장은 그냥 괜찮다, 이미 어떤 필터를 거치고 나올 텐데 그게 그렇게 안 좋을 리 없을 것 같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잠깐 하나 보태자면,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좋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보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서, 오늘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좋아서, 진짜,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은 사람보다는, 진짜 윤가은이 진짜 용자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도 이 감독님 영화 보면서 사실 이런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감독으로서 진짜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성폭력에 대한 소재는 다른 관객분들의 또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지만 그것보다도 생존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자기를 좀 더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아마 감독님한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영화가 상처가 된다면 그거 때문에 사실 창작자들은 이런 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가 진짜 엄청난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사실 싸우는 게 자기가 이 영화가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감독님 마음속에 또 어떤 힘이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불확실한 건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세상에 꺼낼 때까지 나 자신을 견디느냐. 결국은 이제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 이런 게 사실 있어야지만 이거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세상에 내놨을 때 분명히 이거로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 하기 유치하지만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마음 없으면 이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불확실함을 가지고 자기를 확신하면서 세상에 뭔가를 내놓는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던지는 거거든요. 검증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관객이 되게 무서운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창작자로서 그걸 진짜 궁금해야지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난 검증 받겠다. 나를 던져서라도.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아니, 근데 감독님 그런 거 없이 내 스스로를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 많으니까 간단히 하고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윤가은 감독이 너무 부럽고요. 저도 사실 그 새 영화 구상했을 때 권력형 성폭력에 관한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주인공 이름을 신세주라고 지었거든요. 새로운 세계의 주인. 근데 감독님 영화 제목이 세계의 주인. 그게 그날 아니에요? 이 영화 처음으로 만들고. 들었어요. 제가 진짜 처음 얘기한 날 그 얘기를 서로 처음 한 거예요. 저 진짜 놀랐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우연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들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냥 주인공 이름만 신세주로 남아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저는 이 영화 보고 용기 내서 다음엔 할 겁니다. 네. 여기서 또
그러다가 이제 담비 감독님 지금 한참 작업 중이신, 이제 찍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만나실 텐데, 그 영화의 제목이 아, 제목이 첫 세계고 아직 뭐 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뭔가 비슷하게 이제 뭔가 이런 단어나 생각하는 것들 겹치는 게 같은 자장 안에 있어서인지 그냥 우연인지 좀 신기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게 제일 하나 얹어도 돼요? 저 세기말의 사랑이 새도 겹치네요. 아니 거기는 사랑이 겹칩니다. 일단. 네, 네. 그리고 이제 옥석 감독님 그것도 가제인가요? 노래 나라 나라나 세계나. 네, 저는 큰 맥락에서 너의 이게 세계 같이 너의 나라. 네네. 이게 개인과 개인이 마주하는 세계, 개인이 속한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근데 이게 그냥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다 같이 확 결속을 하게 된 게 코로나 팬데믹이 딱 찾아오고 극장이 주저앉는 것 같은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영화에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근데 그래서 우리도 떠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다 그 작은 영화들을 다시 도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영화들을 쓰기도 했는데 그럴 때 뭔가 이상하게 뭔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완전히 다른 색깔의 감독님들이신데, 뭔가 같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크게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감독님 방금 말씀해주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저한테 너무 어려운데,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저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어렵고 실제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제 이것이 같이 계속 왔는데 이것만 어려우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자기검열이랄까? 이제 그 지점이 저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어서 이 하나의 인물을 세상에 내놓을 때 스크린 위에 내놓을 때 말하자면 저는 이 세계주인을 만들 때 생존자에게 우리가 특히 성폭력 피해를 겪은 생존자를 바라볼 때 이 아이의 마치 이제 수호가 함부로 쓴 함부로 쓴 건 아니죠. 나름 조사를 해서 어른들의 말을 빌어왔을 텐데 이런 일을 겪으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들이 완벽무결한 모든 면에서 어떤 영웅같이 그렇게 그리는 그 두 개의 시선 밖에 존재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저를 계속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자꾸 나를 상처를 입히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존자는 좀 연애 막 하면 안 돼? 좀 화내면 안 돼? 어떤 경우에 무너지면 안 돼?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고 생기 있게 오늘 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시작하면 안 돼? 이런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여전히 근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를 확신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됐는데 제가 감독님들이랑 아마 더 결속하게 되고 친해지면서 감독님들 영화가 왜 좋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끝없는 고민 속에서 나온 인물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과 하면서 나온 실제 하는 인물들을 그리신 것 같아서 감독님들 영화에서 인물을 그릴 때 그런 어떤 자기검열 같은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그냥 좀 궁금했고 오석 감독님 대답 피하실 싶어 하시는 옆에서 막 시키고 인물을 만드실 때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옥석 감독님 진짜 더 이상한 좋은 의미입니다. 굉장한 긍정적인 의미로 아주 이상하고 보지 못한 분열적인 인물 하지만 그것이 곧 나인 그런 인물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궁금해요.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들.
아까 이제 강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어떤 말을 언제 안 하던 거와 좀 일맥한 이야기인데 그냥 영화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캐릭터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써내려고 하는 게 되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 보고 싶으면 계속 좀 몰래 찍고 그 사람의 말을 좀 몰래 메모장에 적고 또 집에 와서 누워서 또 편집해보고 이게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시작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거부하면 초희 감독님이 아까 안 쓰셨다고 했는데 결국엔 다시 찍겠다고 하신 게 사랑을 제가 될 때까지 안 끝내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마음껏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데 저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해서 관객분들께서 욕을 하실 수도 있고 되게 미워하실 수도 있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것도 제 말은 아니고 또 강 감독님 말을 빌려와서 또 얘기하면 이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 말이 하나도 없고 다 감독님들 말 뺏기는 건데 지금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냥 우리는 한 사람이니까 그냥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정말 누군가를 상처를 줬다면 그건 이제 그때 내가 또 받아들이고 다음 작품 혹은 뭐 그 이후에 못 찍게 되더라도 뭔가 그 형태가 어떻게든 내 몸에 남아서 내 삶을 조금은 또 바꾸고 영향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옛날에는 되게 막 안간힘 쓰고 계속 수정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은 그런 식으로 감독님들이랑 얘기하면서 푸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인물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어쨌든 뭐 미워하거나 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엄청나잖아요. 나는 얘를 이해하고 사랑하지만, 근데 주인이 캐릭터가 어떤 면에서 진짜 그 놀이를 꼬집거나 막 이런 면에서 약간 되게 용기 있는 어떤 선택이기도 하면서 좀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그냥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밀고 나갔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 지점은 그냥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 주연했던 서수빈 배우도 같이 그 고민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중간에 수호를 그 애들 많은데 급식실에서 발로 막 차잖아요. 근데 그걸 찍고 이 배우가 너무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 찍은 것을 보고 그래서 왜 너무 잘했어. 그 무술 감독님도 계셨는데 그게 이제 액션 발해가 나지 않게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게 혹시 너무 폭력적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랬을 때 이 인물이 비호감으로 느껴지거나 이러면은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하고 마찬가지로 누리 꼬집을 때도 그랬는데 저도 쓰면서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동시에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잘할 때는 잘하지만 실수할 때도 나잖아요. 근데 그 실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되게 많아서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장면은 어디까지 갔어야 하나 어디까지 가면 좋았을까 했을 때에 저의 용기의 주저함은 있어요. 영화에 그게 전 고스란히 담겼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담비 감독님이나 초희 감독님 같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인물이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더 살아있는 인물로 보였을 텐데 저는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감독님들이 시사회에 와서 보셨는데 그날 저를 가운데 저를 보자마자 나와서 가운데 몰아넣고 강강수월래처럼 이렇게 감싸서 막
그게 때리는 건지 다독여주는 건지 모르게 이제 저를 막 잘했다고 이제 드디어 영화를 네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막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한 일주일을 이 장면을 뭐 임선혜 감독님 어떻게 찍으셨을까? 이런 장면은 옥석 감독님이랑은 조금 더 재밌게 찍었겠지? 뭐 이런 식의 초이 감독님은 좀 더 재밌게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이걸 풀으셨을 텐데 이런 고민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뒤늦게 하면서 감독님들이랑 더 친해져야지, 더 영향을 많이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죄송해요, 이거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제 거 편집하고 있으니까 영화 편집하면서 이제 세계주행 보고 돌아왔을 때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해봤어도 좋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거는 제가 살짝 고백하면 세기말의 사랑 임선혜 감독님 편집하실 때 저희가 편집 감독님이 같으세요. 그래서 잠깐 편집본을 보고 리뷰할 일이 있었는데 충격받았어요. 영화 찍고 싶다. 영화, 시네마, 약간 이런 영화, 이런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막 걷고 보고 나서 리뷰도 한참 하고 걷고 막 이랬던 순간 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이 감독님 시나리오 저희가 한번 읽고도 한참 영화는 뭘까? 영화. 계속 이게 자꾸 혼자 있으면 영화에 대한 생각을 놓게 되고 이 이야기에 매몰되는데 저랑 완전히 다른 결의 감독님들이 계시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이것도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그런 적 있었어요. 이제 감독님들이랑 저희 뭐라고 하죠? 그룹 채팅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이제 어떤 영화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번엔 정말 이게 시네마다 라고 딱 이제 영화가 올라오면 시네마는 뭘까? 하고 이제 제가 친구랑 영화를 이제 보러 갔어요. 감독님들이 이건 시네마라고 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잤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는 다 보고 근데 시네마가 뭐냐 나한테 이제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정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서로 그냥 이게 시네마다 하려면 왜 이게 시네마인가를 고민하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이건 좋다라는 거에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좀 확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했지?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았지만 네, 그냥 이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감독님들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가끔은 저희가 그런 얘기, 우리가 여성 감독이라서 그런가? 이야기를 처음에 길어내는 그 우물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우물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길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늘 그거 재밌겠다, 그거 너무 좋다, 그거 빨리 그거 빨리 보고 싶어 얘기하는데 그게 상업에 나갔을 때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과정에서 저한테 가장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라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을 네, 받으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지? 제나 감독님부터 한 분씩, 선혜 감독님부터 한 분씩 골라주시면. 네네. 여기 회색.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우리들을 또 봤었는데 우리들에서 약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촬영했던 점이 되게 많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생의 시선이라서 그런지 그게 막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처음에 그 수호집이 나왔을 때 아빠 얼굴이 거의 안 나오는 정도로 수호의 시선에서 촬영을 했다고 느꼈는데 그런 연출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화에서 청소를 하잖아요. 세차도 하고 집 청소하고 플로깅하고 또 청소 봉사활동하고 관장님이 뭐 과자도 치운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이 청소의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역 배우 너무 특히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캐릭터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해서 캐스팅 비결도 좀 궁금합니다.
죄송해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 말했는데 첫 번째 시선. 시선. 아마 이거는 다른 감독님들 이미 다 잘 하고 계신 건데 저는 그 전까지는 계속 1인칭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필히 3인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주인이 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주변 인물들의 세계도 그 순간들도 포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3인칭으로 변하면서 인물에 확 이제 몰두하는 시선이 아니라 좀 균형이 좀 필요했다고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선이 이제 예전에는 확 카메라가 밀착해서 인물 옆에 특히 이제 어린이들 옆에 붙어 있었다면은 지금은 주인이조차 완전히 밀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은 전체 시점이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잠깐 했고요. 그리고 청소는 저 너무 청소 좋아하시는 분 옆에 계셔서 너무 좋은데 주인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이 친구의 어떤 마음의 어떤 어수선함이 계속 올라올 텐데 근데 그거는 뭐 과거 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주인이 어떤 그 여정 안에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고 근데 그랬을 때 저한테 실제로 청소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청소가 일종의 명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주하고 바쁜 아이인데 이 아이가 계속 그런 것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어쩌면 봉사활동을 할 때도 청소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모임 같은 그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였을 때도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청소가 좀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남동생은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저렇진 않았는데 저렇다는 거는 속이 사려가 깊은 미안해 동생아? 제 동생도 사려가 깊었습니다. 근데 남동생 캐릭터는 그냥 그 남동생 캐릭터를 데리고 온다기보다는 제가 누나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남동생이 좀 그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윤은미 감독님 남의 여름밤 봤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 이제 남동생이 나오는데 그 친구 그런 살아있는 인물 그 정도까지 살아있는 인물이 언젠가 내 영화에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품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 약간 그런 식의 연출을 해보고 싶었달까요? 이제 그렇게 제 영화에 나왔던 친구는 훨씬 어렸는데 제가 느끼기에 담비 감독님 영화의 친구는 조금 더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그 친구가 주는 활기 같은 게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좋았어서 그런 게 이제 영화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꿈을 한번 펼쳐본 그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캐스팅 그냥 열심히 프로필 받고 1대1 미팅하고 그랬는데 연기 경력이 좀 있는 친구고요. 근데 이제 들어올 때 이미 눈에 장난이 자글자글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였어요. 본인도 동생이고 형님도 배우입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어요. 그냥 반했어요. 어린이 친구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그냥 반해야 캐스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감독의 개인적인 어떤 반함이 있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질문을 그러면 옥석 감독님 혹시 옥석 감독님 다양한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 참 포스터가 나간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5 감독님들 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5분의 대답을 다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는 정보를 모르고 듣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왔고 보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 이해가 갔고 아무도 안 알려줘서 고마웠어요. 근데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라고 추천을 해야 되지라는 추천사가 저뿐만 아니라 이 영화 보는 모든 관객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들은
가은의 세계를 좀 더 알고 살아가시니까 좀 더 그 추천사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5분 모두의 그 추천사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추천 가까운 분들한테 보통 추천하지 않나요? 안 보면 죽어. 안 보면 네 손해야. 네가 간만에 재밌는 영화 같은 영화 보려면 이거 말고 볼 게 뭐가 있니? 시간이 나빠도 봐. 저는 그냥 네가 이거를 지발로 안 걸어가서 보면 네 손해야. 저는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얘기도 했고. 네. 저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표 좀 많이 끊으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실제로 끊어야 문제지. 자,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다 또 확인해 봐야지. 저는 저렇게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뭐 어떤 미사여구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 극장에 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새치 염색을 하러 갔는데 거기 단골인데요. 그 사장님이 정말 개봉 영화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진짜 한두 달 만에 가니까 이제 뭐 보셨어요 그동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하면서 세계의 주인이란 제목을 말했는데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보시는 분인데도. 그래서 저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냥 극장에 가서 보라고. 이거 나중에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스트리밍 뭐 이렇게 해서 볼 영화가 아니라 그냥 극장에 가서 보는 게 훨씬 좋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구교환 선배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영화를 보고 영화가 좋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영화표를 주겠다. 라는 마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화가 좋으니 영화를 봐달라. 근데 굳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친구들한테는 그냥 좋으니까 보러 가만 해도 친구들은 잘 추천을 제가 또 욕먹기 싫어가지고 안 하니까 이거 진짜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런 공약을 미리 이렇게 내서 뭔가 약간 추천을 할 때 다 좀 짜치게 추천을 했어가지고 다루던 영화보다 좋던데 뭐 후지게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서 사실 이미 많이 봤더라고. 제 주변은 이미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한 평을 많이 나눴었는데 되게 좀 영화를 보고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오랜만인 기분도 들고 그냥 다 떠나서 영화가 좋으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구나에 대해서 되게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시사회 때 딱 끝나고 초이 감독님이 너무 이제 개운한 얼굴이고 영화 좋아서 너무 좋다 막 이러는데 이제 저는 편집 중이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쪼글라쪼글하고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그냥 좋았죠 막 계속 그랬습니다. 제발 저요. 저분은 저런 걸로 많이 이미 질문 받았을 것만 같아요. 영화 정말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저는 영화에서 고민시 배우님도 용서라는 말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인공이 사과를 싫어하는 이유도 뭔가 그와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용서란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깊은 질문이신데 미도가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너만 왠지 좀 어려운 거 같은 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용서라고 했던 거는 나 자신이 용서가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저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게 내가 꼭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내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은 그게 뭔가 내가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용서가 진짜 어려워서 사실은 제 마음을 담아서 쓴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 대사는 좀 직설적이고 촌스럽지만 사실 그거는 영화 속에 나오는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사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중의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사과가 그 사과하다 할 때 사과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관객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저희 스태프들이나 저는 한 번도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지 진짜 놀랐어요. 그 영화를 만들고 처음 듣는 감상이었고 그것은 저는 영화를 만들어지면 감상은 오롯이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감상은 뭐 풍부하게 혹은 이거는 좀 그렇다든 어떤 방식으로든 관객분들에게 맡기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용서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용서의 의미라기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살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대면하고 그래도 나 자신을 용서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쓰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도 어떡하지? 나 못 고르겠네. 네, 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머리 네. 저기 후드티 입으신 분인가? 네, 네. 아닙니다. 그 앞에 저분입니다. 네. 아니요? 네. 맞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세계의 주인을 개봉 첫날 수요일에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지금 세 번째 관람인데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스포를 못하니까 가족한테 진짜 내가 티켓값을 줄 테니까 보고 와라 하고 해서 티켓값도 주고 지금 막 이 세계 주인에 대해서 집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사람으로서 일단 다시 봐도 또 지금 계속 울면서 봤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혜인이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고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혜인이가 그 학예회에서 마술쇼를 하면서 그 걱정과 근심을 담은 그 박스를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그 삼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면서 하는 거랑 또 어떻게 보면 그 수호 캐릭터가 계속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랑 또 조금 맞물려서 과연 이런 어떻게 보면 걱정, 근심 혹은 상처들이 사라지는 게 뭔가 주인이었다면 감독님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감독님은 이 상처가 계속 사라지지 않지만 혜인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상처들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를 혹시 원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나이를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인생이 크게 바뀌는 일들이 40대 넘어오면서 좀 있었는데 뭐랄까 예전에는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고 계속 어려운 마음들이 올라오고 고통 계속 뭔가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나는 결국 행복해질 거야. 완전 무결하게. 예,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내가 그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서 아, 그렇지 않구나, 인생이. 상처는 그냥 딱지가 지고 흉터로 남는 거고, 그걸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고, 다시 그때 기억이나 그때 고통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은 다시 이제 지나가면 안 올 것 같지만 또 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진짜 어려울 때 만났어요. 이 감독님들. 저한테 너무 보석과 보배 같은 감독님들인데 진짜 영화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로 접어야 되나? 이제 그럼 난 직업이 없어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40대가 됐는데 직업이 없어지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을 때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리고 각자의 힘들고 아픈 얘기를 하면서도 늘 웃음이 있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아파도 되는구나. 아픈 거를 충분히 아프면 또 넘어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강렬한 시기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요 몇 년간. 그러면서 이야기의 방향성이 실패를 마주하고 그냥 그 고통을 끌어안고도 그냥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이야기에 들어왔나? 이런 좀 말씀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힘든 장면이 될 줄 몰랐어요. 혜인이가 없고 사람들이 괜찮아 이러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관객분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 내가 어린애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그 전에 이미 그 장면 찍을 때 저희 서수빈 배우가 주인 역할 했던 그 친구가 자기 분량 끝내고 왔었어요. 궁금하다고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많은 엑스트라가 필요했는데 수빈 배우는 못하죠. 본인이 주연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석에서 강당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혜인이한테 누나가 너 옆에 촬영하는 거 보러 왔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데서 막 찾으러 다녔어요. 쉬는 시간에. 정말 구석에서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못 보러 갔어 이러면서 자기 못 보러 왔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그런 고통을 어린아이도 마주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근데 그런 것을 거쳐 지나가야만 비로소 찾아지는 마음의 안정이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다 같이 있어도 괜찮다는 안도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저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장면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만 얘기하고 있어서 마무리하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냥 이것은 저의 어떤 혜인이의 마술쇼 같은 제가 영화를 만드는 내내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잘한다고 응원해 주신 감독님들께 저 영화 드디어 만들었어요 하계회를 하기 위해서 했던 잔치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들 끝으로 한마디씩 오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 사실 이 말이 제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정말 관객 수가 아니라 한국 영화 지금 망해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좋은 영화가 정말 주인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슬픔이 조금 덜어지고 고통이 좀 덜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돌아가셔서 정말 좋은 분들한테
기꺼이 소개해 주어서 이 감독님의 진심이 닿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어쨌든 조금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에 대해서 홍보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고편도 사실은 뭔가 이제 되게 좀 압축이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냥 영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거는 진짜 관객들이 보고 남기는 어떤 평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의지를 많이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좀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냥 좀 잘 보셨으면 좀 진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화가 지금 존폐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런 영화들이 이제 나오면서 또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뭔가 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그냥 좀 영화에 어쨌든 말을 얻는 건 항상 조심스러운데 좀 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 시간 강 감독님을 봤을 때 뭔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뭔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화가 그런 점이 되게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SNS에 영화의 어떤 그 아리송하지만 되게 보고 싶게 글을 잘 이렇게 글짓기를 해주셔서 올려주시면은 너무 되게 저 어떤 느낌이었냐면 검색해서 이제 봤어요. 근데 너무 그걸 싹싹 피하시면서 너무 잘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고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희 같이 시사회 보고 나왔을 때 이제 저희끼리 또 따로 뒤풀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이게 이상하게 뒤로 이렇게 훅 와가지고 물론 영화 볼 때도 계속 울었는데 뒤로 더 계속 여운이 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었는데 사실 초계 감독님은 저한테 전화 와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이게 뭘까 했는데 위로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제 말 못하게 이렇게 저 밑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를 이 영화가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더니 나중에 그게 이제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까 혜인이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영화 안에서 모든 인물들에게 다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분명 여러분들 위로받으셨죠. 위로받은 만큼 그 밀도만큼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감독님한테 따로 또 그 메시지를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원배틀 어나더 애프터 어나더를 본 이후에 유튜브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가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떻게 알고리즘이 저한테 딱 왔는데 그때 그 풀 토마스 앤더슨을 이제 누구죠? 타란티노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에서 내가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 때 혹 그 영화가 잘 되면, 그러니까 앞에 영화는 그 풀 토마스 앤더슨이 만든 영화는 베어일비 롤러드였고 본인이 이제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만들면은 그 영화가 뭐였더라? 아무튼 죄송해요. 그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영화가 잘 되면 아마 이거는 PTA 때문이다. 그만큼 나한테 되게 좋은 영향과 자극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주변에 감독님 영화 때문에 제가 다음 작품 이미 만든 거 말고요. 한참하셨고요, 되게. 다음 작품 잘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아마 감독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윤가은이 영화계를 되게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화가 좋으셔서 좋아서 관객이 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감독님들의 영화가 아주 수월하게 아주 많은 관에 깔릴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조금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